국내 방위산업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며 올해 국내 방산기업 수출액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5일 한두이 하나자산운용 대표가 국내 최초로 방산 ETF 출시를 기념하며 했던 말입니다. 아마 주식이나 기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ETF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보통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저도 여러 개의 해외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욕심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었죠. 먼저 ETF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주식의 펀드 상품을 결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안전성 있는 여러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바이오 산업이나 실버 산업 등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할 수도 있죠. 보통 주식의 경우 한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다 보니 혹시나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일종의 분산 투자 개념이기에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출시된 것입니다. 아리랑 K 방산 FN ETF가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상장기업 중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대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게 줄여 아리랑 ETF로 불리는 해당 상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하나,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 S&T 모티브, 세아베 스틸 지주, 퍼스텍 등 한국의 내로라는 방산 기업들로 구상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각종 신형 전투기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총집합해 있었습니다. 워낙 명성이 뛰어난 기업들이지만 거기에다가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2.5억 달러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 등을 시작으로 폭풍 성장을 하며 무려 200억 달러를 기록했죠. 하지만 결국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 무기의 수출액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한국 무기의 질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면 수년 후에 한국 무기와 관련된 평가는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의 경우 잔고장도 많고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빠른 배송과 더불어 완벽한 사후 관리와 현지화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수년간 입증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한국 방산업 관련 투자 상품이 외국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마치 투자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재 한국 무기들의 세계적인 평가가 뛰어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투자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아리랑 ETF 상품을 두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각종 군사 및 투자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와 탄약류 부문에서는 한국 방산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길다 보니 해당 부문에서 한국처럼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춘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각 나라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 비중을 늘리고 있고 북유럽과 호주, 중동 지역에서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무기시장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월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국내 방산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으며 총알이나 권총 같은 소형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점점 늘어나며 전체적인 무기시장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시장의 단점 아닌 단점으로 늘 지적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수출 무기들이 너무 육상 무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등 대부분은 실제로 육상에서 쓰이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결국 더 높은 방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장악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한국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관련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전투기를 뛰어넘어 항공우주 산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7일 보라매로 불리는 국산 전투기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후 단 6개월 만에 보여준 기록이라 외신들을 더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가진 나라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공군 무기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과거 전문가들의 분석을 완전히 이겨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로켓 발사까지 성공하며 이제는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한국 하늘에 생전 처음 보는 미확인 물체가 발견되면서 전 국민들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UFO가 아니냐고 의심했고 또 누구는 한국에 전쟁이 터진 게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미확인 발사체의 정체는 사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항공산업에 약했던 우리군은 그동안 순수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30일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제외하고 2단과 3단 추진체만 발사했는데 두 추진체의 단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최종 단계만 남게 된 것인데요.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성공은 한국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로써 믿을 만한 위성 발사 능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는 모든 경제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부흥기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모든 외신들이 한국의 무기산업 ETF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난 한 해 한국 무기산업의 놀라운 성장은 시작일 뿐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미리 한국 무기 구입 비사를 내비친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닌데요. 미국과 호주, 유럽, 중동 등에서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방산 해외 수주 목표액을 21조 6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주액을 뛰어넘겠다는 의미인데요. 외신들은 이러한 목표가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군용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인 미국 육군의 선택적 유인 차량 사업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산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3,500여 대를 교체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로 총 사업비가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M12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원래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로 지연된 사업이었죠. 해당 사업에서도 현재 한국과 독일의 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었고 다양한 테스트에서 한국 전차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또한 지난해 폴란드의 K2 전차를 수출했던 현대 로템 역시 앞길이 창창한데요. 노르웨이와 이집트 등에 추가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르면 2025년까지 차세대 전차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로템 K2와 독일 KMW의 레오파드 전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보여준 한국 무기의 엄청난 배송 속도와 느리기 짝이 없는 독일의 배송 속도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전차가 선정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애초에 노르웨이의 경우 이미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K9 자주포의 경우 핀란드, 루마니아 등과 수출을 협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FA-50 개발의 한창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이집트 등과 협상 중이며 특히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른 나라의 항공 무기를 뺏길까 우려해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무기 산업의 2023년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방산 ETF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불황이 예견되는 올 한 해 한국만큼은 방위 산업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 상승이 예견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업 ETF가 아무리 상승세라고 해도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ETF에 포함된 방산 대기업들의 경우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수많은 민수 사업이 얽혀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한국항공우주는 민항기를 제작하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로 날개나 동체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항기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고 있으며 현대로템의 경우 KTX와 같은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현대차, 현대제철 등에서 사용하는 플랜트도 제작합니다. 즉 꼭 무기만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상황이 이러하니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방산기업 상품을 주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국의 경제 성장만큼이나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해 소총, 박격포, 유탄 발사기, 대전차 로켓, 무반동총, 견인 곡사부, 탄약류 등과 같은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제 발전과 함께 무기 개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한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된 국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기동, 화력 분야는 장갑차, 전차, 하포 등은 이제 국내 독자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고 체계 개발에 대한 원천 기술 수준도 수출이 가능한 위치에 올라섰죠. 항공 분야 역시 1970년대부터 전투기 및 헬기의 기술 도입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의 보라매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함정 분야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 대부분 국내 자체 건조로 이뤄지고 있으며 함정의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체계인 전투 체계 분야도 최근 국내 독자 개발을 통해 꾸준히 능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도 아직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출시된 방산기업 ETF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은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방산주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이건 긁지 않은 복권 느낌 아니야? 전 이미 한국 방산주의 투자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최소 5년은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한국 무기가 제발 제가 잃어버린 5년 동안의 돈을 모두 벌어주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 정부 계획이 5년 안에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건데 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나마 조금이나 성장할 거라 믿을 만한 건 한국 방산주지. 한국이 방위산업 개발을 절대로 게을리할 리가 없거든. 애초에 한국은 휴전국가이니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있거든. 지금 당장 큰 돈은 벌 수 없을지라도 길게 보면 무조건 이득을 안겨다 줄 거야.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한국 방산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과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 정도인 거지. 향후 몇 년 안에 세계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가장 무섭게 오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 한국 방산주의 가장 큰 장점은 호재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방산 기업들은 현재 가치가 분명 높긴 하지만
개발 속도나 수출 속도가 느리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 밝지는 않아. 한국 무기는 올해 예정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포나 전차만이 아닌 전투기나 군함에 관한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분쟁이 지속될수록 방산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빛을 보는 건 한국의 방산 기업이다. ETF도 분명 탐이나지만 한국의 방산주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만약 한국 방산 기업이 망하면 다른 방산 기업도 다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 그래도 한국 굴지의 방산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을 한강의 기적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반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란 소리지.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ETF가 나와서 정말 기쁘네요. 저도 드디어 이제 포르쉐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 ETF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 군사 장비와 군사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진 나라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그 마지막이 무기가 될 것이다. 폴란드 협약을 통해 한국도 유럽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지역에서 많은 무기를 팔지 않았는데 이는 곧 아직도 팔 곳이 넘쳐난다는 말이죠. 한국은 기술 이전이라는 이점으로 수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러다가 나중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 어쩌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모두 뺏길 수 있잖아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많은 한국 공장이 있죠. 또한 기술은 영원히 비밀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기술을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한국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국방력 2위, 3위, 7위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핵 보유국인 북한과 맞서는 형국이다. 방위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차를 비롯한 육군 무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단순히 방위 산업만 놓고 보았을 때 한국만큼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한국의 방산주는 미국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 무조건 투자하면 오를 거야. 내가 기대하는 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거대한 방산 기업들의 가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이미 저점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상으로 한국 방산 ETF 출시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